태양그룹 본사 건물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지하 기록실은 외부의 모든 소리와 빛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다. 윤혜인은 숨을 죽인 채 서늘한 철제 선반 사이를 더듬으며 10년 전 설계 도면이 숨겨진 문서함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그녀가 간신히 낡은 캐비닛에 자물쇠에 손을 뻗은 순간 어둠 속에서 차가운 가죽 구두의 발소리가 고요를 찢으며 다가왔다. 지상에서는 서울을 집어삼킬 듯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는 오직 습하고 무거운 공기만이 맴돌았다. 건물 외벽을 때리는 빗소리조차 닿지 않는 이 깊은 지하에 심야 시간을 틈타 누군가 내려올 이유는 전혀 없었다. 보안 순찰 시간이 아님을 수차례 확인하고 잠입한 혜인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치명적인 변수였다. 발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가 숨어있는 구역을 향해 좁혀오고 있었다. 당황한 혜인이 다급하게 몸을 숨기려 뒷걸음질을 치는 찰나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구두굽이 중심을 잃으며 휘청거렸다. 그녀는 넘어지지 않으려 본능적으로 선반을 짚었지만 그 반동으로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손전등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 날카로운 금속성의 파열음이 무겁게 가라앉은 지하실의 공기 위로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찰나의 숨 막히는 침묵이 흐른 후 어둠의 장막을 뚫고 거대한 남자의 그림자가 그녀의 유일한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하며 우뚝 섰다. 혜인이 극도의 공포 속에서 도망치려 몸을 돌리는 순간 강한 악력을 가진 커다란 손이 그녀의 얇은 손목을 낚아채어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꼼짝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과 함께 서늘한 빗방울의 한기와 짙은 샌다로드 향이 그녀의 숨결을 빈틈없이 덮쳐왔다. 태양그룹의 젊고 무자비한 CEO, 강태경이었다. 극심한 불면증으로 인해 수면제를 삼키는 대신 예고 없는 보안 점검을 핑계로 사옥을 배회하던 그는 무단 침입자를 가차없이 제압하며 서늘한 살기를 뿜어냈다. 혜인은 자신의 목덜미에 닿는 남자의 불규칙한 숨결과 거칠게 뛰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지하실을 채우는 것을 느끼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의 소나귀에 잡힌 손목의 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단 한마디의 비명도 지르지 않은 채 오직 남자의 형형한 눈빛만을 똑바로 마주보려 애썼다.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기회가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는 절망감과 당장 내일 경찰에 넘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의 온몸을 옥죄었다. 그때 지상의 환기창을 통해 뻗어내려온 희미한 비상구, 불빛과 창밖을 찢어놓는 번개의 섬광이 동시에 어두운 지하실을 창백하게 훑고 지나갔다. 태경의 날 선 시선이 혜인의 창백하고 경직된 얼굴을 향하려다 그녀의 가녀린 약지에 시선이 떴었다. 자신의 커다란 손에 짓눌려 하얗게 질린 그녀의 왼손. 그곳에는 미세한 흠집이 난 낡은 백금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특유의 세공 방식과 흠집의 방향. 그것은 3년 전 그가 얼굴 한번 보지 않은 서류상의 아내에게 비서실을 통해 기계적으로 보냈던 바로 그 결혼 반지였다. 태경의 깊고 검은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 위험한 동요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완벽하게 감춰져 혜인에게 닿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짐승처럼 벽으로 몰아붙이니 작고 떨리는 여자가 3년 동안 서랍 속 얇은 종이로만 존재했던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단번에 깨달았다. 그의 가문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지고 감옥에 갇힌 기술 설계장의 딸. 그리고 탐욕스러운 숙부가 조카의 목줄을 쥐기 위해 교묘하게 자신의 곁에 묶어둔 치명적인 덫이 지금 그의 소나귀에서 파르르 떨고 있었다. 이 여자가 자신의 곁에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다. 회사를 장악하기 위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숙부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윤혜인이라는 존재는 태경을 무너뜨릴 가장 완벽한 약점이자 인질이었다.
즉시 그녀를 해고하고 이 지긋지긋한 계약 결혼의 끈을 끊어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태경은 흠집난 반지를 낀 채 파들파들 떨면서도 결코 시선을 피하지 않는 그녀의 형형한 눈빛을 보며 알 수 없는 묘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이 위험한 장기말을 기꺼이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두겠다는 오만하고도 위험한 결정이었다. 태경은 혜인의 손목을 쥔 손의 힘을 아주 천천히 서서히 풀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은 여전히 그녀의 눈동자를 향해 고정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 여자가 왜 이 깊은 밤에 하필 과거의 문서들이 잠든 기록실에 숨어들었는지에 대한 수만 가지의 차가운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산업 스파인가? 아니면 복수를 위해 칼을 갈고 있는 것인가? 그는 폭풍처럼 일어나는 복잡한 감정을 깊은 곳으로 억누르고 평소의 얼음장 같이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지하실의 정막을 깼다. 사원증. 태경의 짧고 강압적인 명령이 공기를 더욱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분노나 당황스러움도 묻어나지 않는 완벽한 통제가 깃들어 있었다. 혜인은 여전히 덜덜 떨리는 손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목에 걸려있던 사원증을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태경은 그것을 빼앗아 들고 흐릿한 조명에 비추어 그녀의 소속 부서와 이름을 확인하는 척했다. 윤혜인, 건축기록 복원팀 소속. 이미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표정은 정교하게 조각된 돌상처럼 미동조차 없었다. 혜인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다. 냉혈한으로 소문난 강태경 대표의 성정이라면 내일 아침이 밝기도 전에 자신은 산업 스파이로 경찰에 넘겨지거나 이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당할 것이 분명했다. 아버지는 병동에 갇힌 채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에게 씌워진 억울한 누명을 벗길 증거는 오직 이 태양그룹의 썩은 심장부에만 존재했다. 그녀는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는 대신 차라리 입을 굳게 다물고 최악의 처분을 기다리는 쪽을 택했다. 그것이 그녀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러나 태경은 사원증을 그녀의 목에 다시 걸어주는 대신 자신의 양복 주머니에 그것을 미련 없이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던 작은 손전등을 주워들었다. 그는 렌즈에 묻은 먼지를 긴 손가락으로 무심하게 닦아낸 뒤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혜인의 손에 그것을 억지로 쥐어주며 몸을 돌렸다. 축축하게 젖은 그의 슈트 재킷 자락이 어둠 속에서 무겁게 펄럭였다. 이대로 경찰을 부르려는 것인지 아니면 보안팀을 호출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혜인의 호흡이 멈춰섰다. 구두 발소리가 다시 멀어지기 시작할 때쯤 그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반쯤 돌렸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의 눈빛은 도저히 속내를 읽을 수 없을 만큼 깊고 서늘했다. 내일부터 짐 챙겨서 45층으로 올라와. 넌 이제 내 직속으로 일한다. 혜인은 그 무의미하고 비상식적인 지시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해고나 경찰서행 대신 떨어진 황당한 명령. 그녀가 반문할 새도 없이 태경의 거대한 실루엣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고 지하 기록실에는 오직 멀어지는 발소리와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투명한 전용 엘리베이터가 미끄러지듯 허공을 가르며 로비에서부터 꼭대기층을 향해 상승하고 있었다. 윤혜인은 작은 개인 물품 상자를 든 채 지난밤의 폭우가 거짓말처럼 개어버린 아침 햇살 속에 서울 도심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내일부터 짐 챙겨서 45층으로 올라와. 어젯밤 지하 기록실에서 강태경 대표가 남긴 그 서늘한 명령이 여전히 귓가에 사형 선고처럼 맴돌고 있었다. 태양그룹 사옥의 45층은 그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최고 권력자의 절대적인 영토였다. 무단 침입자를 당장 경찰에 넘기거나 해고하는 대신 자신의 심장부로 끌어들인 그 피도 눈물도 없는 남자의 저희가 무엇인지 그녀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
사방이 투명한 유리로 둘러싸인 넓고 숨막히는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강태경은 이미 광활한 집무실 한가운데 놓인 육중한 데스크 뒤에 앉아 있었다. 집무실과 그녀의 새로운 자리를 구분짓는 투명한 유리가벽 너머로 그의 예리한 시선이 혜인을 단숨에 관통했다. 그는 어떠한 환영의 인사나 부연 설명도 없이 그저 만년필 끝으로 그녀의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낡은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 관련 문서들을 가리켰을 뿐이다. 혜인은 바싹 타들어가는 입술을 안으로 축이며 짐을 풀고 즉각적으로 복원 작업에 돌입했다. 이것은 명백한 심리적 감옥이었고 그는 유리벽 너머에서 먹잇감을 관찰하는 매처럼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요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몇 시간이 흘렀다. 태경은 이따금 최진호 비서실장을 통해 특정 서류들을 혜인에게 넘기며 정리를 지시했다. 혜인이 건네받은 서류철을 넘기던 중 순간적으로 그녀의 호흡이 미세하게 멈칫했다. 문서의 맨 마지막 장에는 강태경이라는 힘있는 서명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그것은 3년 전 그녀의 혼인신고서에 적혀있던 서류상 남편의 필적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혜인은 유리벽 너머에서 자신의 반응을 낱낱이 해부하듯 쳐다보는 태경의 시선이 뒷목을 찌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평정심을 잃지 않기 위해 허벅지를 꽉 꼬집고는 그 서류를 마치 수많은 휴지 조각 중 하나인 것처럼 무심하고 전문적인 손길로 분류해냈다. 그 흔들림 없는 태도를 지켜보던 태경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서늘한 조소가 스치고 지나갔다. 오후의 햇살이 사무실 깊숙이 각도를 틀어 들어오면서 공기는 한층 더 덥고 옥죄는 듯했다. 혜인은 오래된 설계 도면의 연도를 교차 검증하기 위해 거대한 수납장 맨 윗칸에 꽂힌 두꺼운 연감 자료가 필요했다. 까치발을 들어도 손이 닿지 않자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바퀴가 달린 사무용 의자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섰다. 그녀의 손끝이 마침내 두꺼운 책등에 닿아 그것을 끌어당기려는 찰나.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의자 바퀴가 걷잡을 수 없이 미끄러져 버렸다. 짧은 비명조차 삼킨 채 혜인의 몸이 허공에서 중심을 잃고 뒤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차가운 바닥에 추락하는 고통 대신 단단하고 강인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낚아채며 부둥켜 안았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순식간에 소멸하며 혜인은 넓고 굳건한 남자의 가슴팍에 완벽하게 갇혀버렸다. 짙은 샌다로드 향과 미세한 에스프레소의 씁쓸한 채취가 그녀의 숨결을 빈틈없이 포위했다. 집무실에 앉아있던 태경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뛰쳐나와 그녀가 바닥에 닿기 직전 완벽하게 받아낸 것이다. 숨이 둥클 듯한 찰나의 순간 혜인이 고개를 들어 올리자 칠흑같이 깊고 위험한 태경의 눈동자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녀의 허리를 감싸쥔 그의 소나기는 소유욕마저 느껴질 만큼 단호했고 요동치는 혜인의 심장 박동과 달리 그의 호흡은 무섭도록 느리고 통제되어 있었다. 태경은 그녀를 즉시 놓아주지 않았다. 그의 서늘한 시선이 혜인의 당황한 눈빛을 지나 방어적으로 그의 가슴을 짚고 있는 그녀의 왼손으로 천천히 내려갔다. 이내 그의 긴 손가락이 혜인의 손을 움켜쥐고는 오후의 햇살이 미세하게 흠집난 백금 반지를 비추도록 들어올렸다. 그 반지. 태경의 낮고 긁는 듯한 목소리가 혜인의 귓가를 위험하게 울렸다. 어디서 난 거지? 혜인의 척추를 타고 섬뜩한 한 끼가 뻗어나갔다. 여기서 단 한 번이라도 대답을 실수한다면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는 것은 물론 아버지를 구할 유일한 기회마저 영원히 산산조각 날 것이 분명했다. 혜인은 자신조차 놀랄 만큼 차분하고 건조한 태도로 그가 쥔 손을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빼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의 차가운 눈빛을 똑바로 마주본 그녀가 입술을 열었다. 중고 마켓에서 산 가짜 반지입니다. 대표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쓸데없는 오해나 귀찮은 일을 피하는 데 유용하거든요. 태경은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깊은 눈으로 혜인을 길고 묵직하게 응시했다. 무겁게 짓누르는 침묵의 끝에서 그의 한쪽 입꼬리가 차갑게 비틀리며 섬뜩한 미소를 만들어냈다. 그는 그녀의 새빨간 거짓말을 당장 들추어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서늘한 미소와 숨막히는 침묵은 내일 있을 현장 답사에서 그녀를 벼랑 끝까지 몰아세우겠다는 명백한 경고였다. 어제 그녀가 지었던 뻔뻔하고도 완벽한 거짓말의 대가는 곧장 다음날 아침에 혹독한 현장 답사로 이어졌다. 묵직한 배기음을 내며 질척이는 진흙탕길을 가로지르는 최고급 검은색 세단안은 숨 막히는 정적으로 짓눌려 있었다. 혜인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잿빛 풍경을 바라보며 무릎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 가방의 손잡이를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다. 자신의 반지에 대해 더 이상 캐묻지 않은 채 차가운 미소만을 남겼던 강태경 대표가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그녀를 대동한 이유를 알 수 없었기에 극도의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기괴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차가 멈춰선 곳은 10년 전 대형 붕괴 사고로 모든 작업이 중단된 채 방치된 태양그룹의 옛 건축 현장이었다. 강태경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무너져 내린 잔해들 앞에서 마치 바닥에 발이 묶인 사람처럼 걸음을 멈추었다. 평소 회사에서 보여주던 오만하고 완벽한 통제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의 넓은 등은 짓누르는 듯한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한없이 텅 비고 고독해 보였다. 습기를 머금은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먹먹한 잿빛으로 물들더니 이내 차가운 겨울비가 흩뿌리기 시작했다. 서늘한 빗방울이 그의 값비싼 슈트를 적시고 있었지만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폐허만을 깊고 어두운 눈으로 응시했다. 혜인은 그런 태경을 잠시 바라보다가 비를 피할 생각도 잊은 채 가져온 낡은 붕괴 현장 보고서와 눈앞의 잔해를 번갈아 대조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쳤던 현장.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바로 그 참사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예리하게 점여왔다. 건축가로서의 날카로운 본능이 문서에 기록된 수치와 실제 하중을 견뎌야 했을 철골 구조의 미세한 어긋남을 집요하게 추적해냈다. 이내 빗물에 젖어 들어가는 종이 위로 그녀의 손가락이 확신에 찬 듯 멈춰섰다. 대표님. 그녀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무거운 빗소리를 가르고 태경의 멍한 의식을 깨웠다. 보고서에 기록된 철거 당시의 폭파 지점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메인 하중을 담당하는 빔의 절단면을 보면 설계상의 결함이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지지대를 약화시킨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의 가문을 그리고 스스로를 지옥 같은 죄책감에 추참해왔던 끔찍한 사고의 원인이 형의 설계 결함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그녀의 단호한 입술을 통해 단숨에 부정당했다. 태경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빗속에 당당하게 선 혜인을 돌아보았다. 그 서늘한 눈동자 깊은 곳에서 거대한 균열이 일어나는 순간이었다. 그 찰나. 오랜 세월 비바람에 사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거대한 콘크리트 파편 하나가 무거운 파열음을 내며 혜인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태경은 앞뒤 잴 것 없이 짐승처럼 튀어나가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낚아채어 자신의 품 안으로 거칠게 끌어당겼다. 둔탁한 굉음이 두 사람이 서 있던 자리를 휩쓸고 지나간 후 혜인이 질린 숨을 내뱉으며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시야를 채운 것은 커다란 검은색 우산이었다. 태경은 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은 채 다른 한 손으로 우산을 받쳐들고 있었다. 정작 그 자신은 좁은 우산 밖으로 넓은 어깨를 고스란히 내어준 채 차가운 비에 흠뻑 젖어가고 있었다. 그의 굳은 턱선에서 떨어지는 차가운 빗방울이 혜인의 뺨을 스치며 깊은 파동을 남겼다.
숨막히는 혼란과 알 수 없는 온기를 뒤로 한 채 돌아온 차 안은 묘한 정적만이 맴돌았다. 조수석에서 말없이 대기하고 있던 최진호 비서실장이 백미러로 태경의 젖은 모습을 살피더니 밀봉된 서류 봉투 하나를 뒷좌석으로 조심스럽게 건넸다. 태경이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서류의 첫 장을 넘긴 순간 그의 턱관절에 뚜렷한 힘줄이 솟아올랐다. 그것은 윤혜인이라는 가짜 이름 뒤에 완벽하게 숨겨져 있던 새로운 인사검증 보고서였다. 그녀의 진짜 성은 윤 씨가 아니었고 그녀는 10년 전 이 참혹한 붕괴 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몰고 간 바로 그 기술 설계장의 친딸이었다. 복수심과 지독한 끌림 사이에서 태경의 서늘한 눈매가 거울 너머로 젖은 머리를 닦고 있는 원수의 딸을 무겁게 궁참해었다. 원수의 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긴 인사검증 보고서를 확인하고도 강태경은 끝내 침묵을 선택했다. 그날 이후 45층 집무실의 공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얇은 유리판처럼 위태로웠지만 태경은 혜인을 곁에 둔 채 평소와 다름없이 냉혹하고 건조하게 업무를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최고 권력의 성역과도 같은 45층의 고요한 복도 끝에서부터 불길하고 규칙적인 지팡이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대리석 바닥을 내리치는 날카로운 마찰음은 마치 사냥감을 쫓는 포식자의 발소리 같았다. 태양그룹의 2인자이자 태경의 숙부인 강성민 부회장이 예고조차 없이 프로젝트 점검을 핑계로 태경의 영토를 침범한 것이다. 평온했던 사무실의 공기는 단숨에 도끼를 품은 뱀이 퓰리를 튼 것처럼 무겁고 탁하게 가라앉았고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굳어버렸다. 호사스러운 수제 양복을 빼입은 채 날카로운 눈매로 사무실을 훑어보던 강성민 부회장의 시선이 파티션 너머에서 오래된 도면을 정리하던 혜인에게서 멈췄다. 그의 입가에 걸린 사람 좋은 미소 뒤로 짙은 멸시와 교활함이 스쳐 지나갔다. 부회장은 느릿한 걸음으로 혜인의 책상 앞까지 다가가 그녀의 이름이 적힌 명패를 지팡이 끝으로 툭툭 건드리며 서늘하게 입을 열었다. 이곳처럼 신성한 층에 죄인의 핏줄이 숨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군. 불쾌하게 쥐새끼처럼 말이야. 나직하지만 날이 바짝 선 그의 조롱은 사무실의 모든 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정교하게 계산된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혜인의 핏기가 가신 손이 펜을 쥐고 파르르 떨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하는 대신 고든 자세로 그 치욕을 묵묵히 견뎌내려 애썼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전까지 그녀에게 무너질 권리 따위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거칠게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혜인의 시야를 완벽하게 덮었다. 투명한 유리벽 집무실에서 걸어나온 태경이 부회장과 혜인 사이를 좁은 틈조차 없이 막아서며 차갑고 단단한 장벽을 만들어낸 것이다. 제 직속 직원에 대한 자격 검증은 오직 제가 판단하고 책임집니다. 부회장님, 쓸데없는 참견은 삼가시죠. 태경의 묵직한 목소리는 단 한 번의 언성도 높이지 않았지만 그 이면에는 결코 자신의 영역에 대한 침범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무자비한 경고가 짙게 깔려 있었다. 조카의 서늘한 눈빛을 여유롭게 맞받아치던 부회장은 흥미롭다는 듯 의미심장하고 비열한 웃음을 남긴 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가 남기고 간 불길한 여우는 곧바로 치명적인 사내 전산망의 붕괴라는 현실적인 재앙으로 이어졌다. 부회장이 다녀간 직후 내일 아침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핵심 프로젝트 데이터가 서버에서 흔적도 없이 삭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누가 보아도 부회장의 지시를 받은 반대 세력의 노골적인 사보타주였고 사무실의 직원들은 일순간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하며 절망했다. 그러나 폭풍의 한가운데 선 혜인만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녀는 당황하여 굳어있는 팀원들을 뒤로 한 채 곧바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두꺼운 빈 노트와 제도용 펜을 꺼내들었다.
한 번 본 도면은 사진처럼 머릿속에 각인하는 그녀의 천재적인 기억력과 그동안 꼼꼼하게 남겨둔 수기 기록들이 지금 상황을 돌파할 유일한 무기였다. 헤이는 외부의 모든 소음과 공포를 완전히 차단한 채 오직 펜 끝의 감각에만 의지하여 날아간 수백 장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백지 위로 완벽하게 복원해내기 시작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45층 사무실에는 오직 혜인의 책상 위에 켜진 낡은 스탠드 조명과 종이 위를 사각거리는 펜촉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태경은 퇴근을 지시받은 다른 직원들이 모두 떠난 텅 빈 사무실에서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셔츠에 소매를 걷어붙인 채 응접실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진하고 쓴 블랙커피를 삼키며 밤새 흔들림 없이 움직이는 그녀의 작은 뒷모습을 묵묵히 응시했다.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숙부의 비열한 함정 속에서도 결코 도망치거나 남을 원망하지 않는 이 여자의 지독한 생존 본능이 태경의 얼어붙은 심장 깊은 곳에 걷잡을 수 없는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시계의 초침이 무겁게 새벽을 가리킬 때까지 그는 단 한순간도 그녀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소리 없는 수호자처럼 그 자리를 지켰다. 이윽고 창밖으로 서늘하고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끊임없이 움직이던 펜 소리가 멈추고 혜인의 고개가 책상 위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밤을 꼬박 새워 기어코 모든 자료의 복원과 정리를 마친 뒤 육체적 한계에 다다른 채 쓰러지듯 잠이 든 것이다. 소파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킨 태경이 구두 발소리를 죽인 채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정교한 도면과 서류들로 난장판이 된 책상 위에서 색색거리는 숨을 내쉬는 혜인의 지친 얼굴 위로 태경의 크고 따뜻한 손바닥이 잠시 허공에 머물다 떨어졌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무거운 검은색 슈트 재킷을 벗어 그녀의 가녀린 어깨 위로 더없이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덮어주었다. 날선 경계를 허물고 무방비하게 잠든 아내를 내려다보는 태경의 깊고 까만 눈동자 속에는 3년 동안 차갑게 외면했던 시간을 비웃기라도 하듯 숨길 수 없는 짙은 애틋함이 고요하게 서려 있었다. 혜인의 초인적인 기억력으로 복원된 수기 기록과 밤새 그녀의 등 뒤를 소리 없이 지켜준 태경의 묵직한 비호 덕분에 이사회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한 성공으로 마무리되었다. 회의실을 빠져나오며 태경이 남긴 서늘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시선. 그리고 간밤에 자신의 좁은 어깨를 덮어주었던 커다란 슈트 재킷의 묵직한 온기는 하루 종일 혜인의 이성을 기묘하게 흔들어 놓았다. 그러나 치열했던 방어전이 가져온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프로젝트 팀의 성공적인 위기 극복을 치하한다는 명목으로 강제적인 회식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최고급 레스토랑은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샴페인 잔이 쉴 새 없이 부딪히는 소음으로 가득했다. 혜인은 마치 화려한 무대 위에 잘못 올라선 이방인처럼 숨막히는 이질감을 느끼며 가장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테이블 중앙 상석에서 얼음장 같은 무표정으로 임원들의 허세 섞인 아부를 기계적으로 넘기고 있던 강태경의 시선만이 이따금씩 허공을 가르고 정확히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향해 끈질기게 머물렀다. 혜인은 애써 그의 집요한 시선을 외면하며 눈앞에 빈 물잔만 매만졌다. 연회가 무르익고 알코올이 사람들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릴 즈음 예상치 못한 소란이 발생했다. 취기가 올라 비틀거리며 혜인의 뒤쪽을 지나가던 한 직원이 카펫에 발이 걸려 중심을 잃고 그녀의 의자 쪽으로 쓰러진 것이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직원이 들고 있던 뜨거운 뱅쇼가 혜인의 팔을 향해 무자비하게 쏟아지고 말았다. 끓어오르는 듯한 붉은 와인이 얇은 흰색 실크 블라우스 소매를 순식간에 적시며 연약한 살결을 맹렬하게 파고들자 혜인은 반사적으로 짧은 신음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황한 직원이 냅킨을 집어들고 다가오려 하자 혜인은 괜찮다며 황급히 젖어버린 소매를 위로 걷어 올렸다.
그러나 급하게 걷어올린 소매 아래로 레스토랑의 밝은 조명을 여과 없이 받으며 그녀의 가녀린 팔뚝을 흉측하게 덮고 있는 거대한 화상 흉터가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것은 10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불타는 철골 구조물 사이를 파고들다 입었던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과도 같은 과거의 상흔이었다. 일순간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으며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의 팔에 박힌 기괴한 흉터로 쏠렸다. 웅성거리는 수군거림이 시작되기도 전 거칠게 의자를 밀어내고 일어난 태경이 단숨에 혜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깊고 까만 눈동자가 붉게 부어오르는 흉터 부위와 와인 자국을 확인한 순간 평소에 서늘하고 이성적인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 위험한 분노가 폭발할 것처럼 일렁였다. 그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직원은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철저히 무시한 채 혜인의 다치지 않은 쪽 손목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누구의 질문이나 동정 어린 시선조차 허락하지 않는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내며 태경은 그대로 그녀를 이끌고 왁자지껄한 레스토랑을 거칠게 빠져나왔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항할 새도 없이 끌려가는 혜인의 귓가에는 오직 남자의 크고 거친 보폭 소리와 억눌린 숨소리만이 심장 박동처럼 강렬하게 울려 퍼졌다. 외부의 모든 빛과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태경의 전용 세단 뒷좌석은 묘한 긴장감과 그의 채취인 짙은 샌다루드 향으로 꽉 채워져 있었다. 차에 시동을 걸라고 지시하는 대신 태경은 운전석 뒤에 콘솔 박스에서 고급 차량용 구급함을 꺼내어 뚜껑을 열었다. 어스름한 실내 조명 아래 그는 혜인의 다친 팔을 자신의 단단한 허벅지 위로 조심스럽게 끌어당겼다. 수천억 원의 거대한 기업 자본을 무자비하게 쥐락펴락하던 그의 길고 커다란 손가락이 지금은 마치 바람에 부서질 듯 얇은 유리 공예품을 다루듯 더없이 섬세하고 부드럽게 그녀의 화상 부위 위를 맴돌았다. 차가운 연고가 붉게 달아오른 상처에 닿을 때마다 혜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그때마다 태경의 호흡 역시 덩달아 멈칫거렸다. 두 사람의 좁혀진 거리 사이로 얽히는 더운 숨결과 좁은 차 안의 공기는 폭발 직전의 뇌관처럼 아슬아슬하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연고를 바르고 조심스럽게 붕대를 덧대는 그의 시선이 너무나 깊고 맹렬해서 혜인은 그 무거운 밀도를 견디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팔을 뒤로 빼내려 했다. 평생을 콤플렉스처럼 감추고 살아왔던 가장 수치스럽고 아픈 상처를 그에게 온전히 내보였다는 사실이 그녀의 강인한 자존심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다. 흉측한 상처입니다. 대표님이 직접 손대실 필요 없습니다. 그녀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붉어진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다. 언제나 완벽하고 단단해 보였던 그녀의 이성적인 가면이 그 남자 앞에서 처음으로 균열을 일으키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태경은 물러서는 그녀의 손목을 조금 더 힘주어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단호하게 고정시켰다. 보기 흉한 게 아니야. 그의 낮고 쉰 듯한 음성이 차 안의 무거운 정막을 단숨에 가르고 혜인의 귓가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태경의 서늘한 손가락이 흉터의 가장자리를 애틋하게 쓸어내렸다. 이건 네가 그 지옥 같은 무너진 잔해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증거야.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감당해내야 했던 깊은 상실감과 아픔이었다. 하지만 강태경의 그 덤덤하고도 묵직한 한마디는 혜인이 필사적으로 쌓아 올렸던 생존의 방벽을 허물어뜨리고 그녀의 심장을 거세게 쥐고 흔들었다.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이 두 사람의 얽힌 시선 위로 흐릿하게 번져갔다. 태경의 배려로 일찍 파티를 빠져나와 어둡고 서늘한 자신의 낡은 자취방으로 돌아온 혜인은 겉옷을 벗지도 못한 채 현관문 벽에 무력하게 기대어 섰다. 다정한 연고의 향이 짙게 배어있는 자신의 팔목을 멍하니 내려다보며 그가 남긴 낯선 온기를 곱씹고 있던 찰나
정막을 찍고 휴대전화의 진동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교회 요양병원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다. 화면에 떠오른 발신자와 내용을 확인한 혜인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하얗게 질려버렸다. 보호자님, 방금 자신을 아버님의 친척이라고 밝힌 낯선 남성이 병실로 찾아와 면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혜인은 요양병원에서 온 다급한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치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듯한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낯선 남성이 아버지를 찾아왔다는 사실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자신의 정체를 이미 파악한 부회장 측의 노골적인 협박이거나 혹은 강태경 대표가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치명적인 경고가 분명했다. 뜬 눈으로 지옥 같은 밤을 지새운 그녀는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숨막히는 불안감 속에서 태경의 일거수일투족을 예민하게 살폈다. 어떻게든 아버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절박함은 평소 침착하고 이성적이던 혜인의 판단력을 완전히 붕괴시켰고 결국 그녀는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위험한 선을 넘기로 결심했다. 태경이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의 집무실에 있는 비밀금고에서 아버지를 위협할 만한 약점이나 족쇄가 될 서류를 찾아내어 파기해야만 했다. 모든 직원이 퇴근하고 고요하게 가라앉은 45층 사무실에는 붉게 타오르는 핏빛 노을만이 통유리 창을 넘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정막이 무겁게 내려앉은 태경의 집무실에 잠입한 혜인은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편에 숨겨진 육중한 강철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긴장감 속에서 그녀는 가늘게 떨리는 손을 뻗어 차가운 전자 다이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태경이 문서 귀퉁이에 무의식적으로 휘갈겨 쓰던 특정한 숫자 배열을 떠올린 혜인은 굳은 입술을 깨물며 조심스럽게 번호를 조합해 나갔다. 짧은 파열음과 함께 무거운 금속문이 스르르 열리자 그녀는 억눌렀던 숨을 토해내며 다급하게 그 안의 내부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늘한 금고 안에는 그녀가 예상했던 아버지의 10년 전 설계 도면이나 자신을 충함할 치명적인 협박용 자료 같은 것은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았다. 혜인의 손끝에 가장 먼저 닿은 것은 두꺼운 봉투 안에 가지런히 정리된 수십 장의 요양병원 진료비 납부 영수증들이었다. 그것은 지난 3년 동안 아버지가 머물렀던 VIP 병동의 막대한 청구서였고 결제자의 이름란에는 강태경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아래에 깔려있던 낡은 서류 한 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붉은 노을빛을 고스란히 받아냈다. 떨리는 두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든 혜인의 동공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세게 흔들렸고 심장은 귓가를 때릴 듯 폭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3년 전 자신이 절망 속에서 서명했던 혼인신고서 원본이었고 그녀의 이름 바로 옆에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강태경의 친필 서명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충격적인 서류들 옆에는 모서리가 낡은 작은 검은색 벨벳 상자가 주인을 잃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상자를 열어볼 필요도 없이 그것이 지금 자신의 왼손 약지에 끼워져 있는 흠집난 백금 반지의 빈 케이스라는 것을 그녀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강태경은 첫날 밤 지하 기록실에서 마주친 그 순간부터 그녀가 누구인지 완벽하게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가장 큰 짐을 묵묵히 감당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을 기만하고 장기말로 이용하기 위해 곁에 두었다고 믿었던 남자의 비현실적인 진실 앞에 혜인은 그 어떤 사고조차 할 수 없는 지독한 혼미함에 빠져들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흩어진 종이들을 부여잡고 파들파들 떨고 있던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집무실의 무거운 문이 서늘한 마찰음을 내며 열렸다. 붉은 저녁노를 등지고 문턱에 우뚝 선 거대한 남자의 실루엣이 혜인의 작은 몸을 순식간에 짙은 그림자 속으로 집어삼켰다.
역광에 가려 표정을 전혀 읽을 수 없는 태경은 마치 사냥감을 추참해는 맹수처럼 고요하고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바닥을 디디며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혜인은 도망칠 생각도 변명할 단어도 찾지 못한 채 핏기 잃은 얼굴로 서서히 다가오는 그를 올려다보며 숨만 헐떡일 뿐이었다. 금고 앞까지 거리를 좁힌 태경은 열려있는 두꺼운 철문을 둔탁한 소리가 나게 닫아버리며 그녀의 유일한 퇴로를 완전히 차단했다. 압도적인 위압감과 함께 한쪽 무릎을 굽혀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의 귓가로 몸을 바짝 숙인 그가 서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나직하게 속삭였다. 찾고 있던 건 찾았나? 내 아내. 찾고 있던 건 찾았나? 내 아내. 그 서늘하고 묵직한 속삭임이 좁은 간격을 타고 혜인의 귓가에 닿는 순간 그녀는 들고 있던 서류들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뒷걸음질을 쳤다. 공포가 아니라 철저하게 기만당했다는 지독한 배신감과 수치심이 핏기 가신 그녀의 얼굴 위로 붉게 번져갔다. 자신은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고 믿었지만 강태경은 처음부터 모든 패를 쥐고 그녀의 처절한 발버둥을 가장 높은 곳에서 오만하게 관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혜인은 억울하게 차오르는 눈물을 원망스럽게 삼켜내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비겁하게 숨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 태양그룹에 위장 취업한 것을 똑바로 인정했다. 그리고 당장 내일이라도 이 역겨운 계약 결혼을 끝내고 위약금을 전부 물어내겠으니 자신을 그만 체스판의 말처럼 조롱하라고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상처받은 짐승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내지르는 처절한 방어 기제였다. 이혼과 위약금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빠져나온 순간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던 태경의 이성에 무서운 균열이 일어났다. 그는 거칠게 다가가 육중한 마호가니 책상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고 그 엄청난 충격으로 책상 위에 쌓여있던 수십 장의 결제 서류들이 허공으로 어지럽게 흩어졌다. 분노로 붉어진 그의 깊은 눈동자가 책상 모서리로 몰린 혜인을 빈틈없이 두차매며 숨막히는 압박감을 만들어냈다. 내가 당신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려 했다면 그 비 내리는 지하 기록실에서 당장 경찰에 넘겼을 거라는 그의 서늘한 음성이 텅 빈 집무실을 무겁게 짓눌렀다. 태경은 요양병원에 찾아간 낯선 남자가 바로 강성민 부회장의 수하이며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숙부의 눈을 피하기 위해 45층 자신의 구역에 억지로 가두어 두었다는 진실을 토해냈다. 그녀를 향한 악의적인 감시나 통제가 아니라 맹수들로 우글거리는 사파리 한가운데서 유일하게 안전한 자신의 등 뒤로 그녀를 숨기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막이었다는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서랍 속 종이 쪼가리 하나로 묶여 각자의 생지옥을 고독하게 견뎌내야 했던 두 사람의 억눌린 감정이 좁은 틈 사이로 격렬하게 폭발하기 시작했다. 혜인은 왜 처음부터 사실을 말해주지 않고 자신을 그토록 무서운 공포 속에 홀로 내버려 두었냐며 원망 섞인 울음과 함께 그의 단단한 가슴을 밀쳐냈다. 언제나 완벽한 이성과 프로페셔널함으로 무장했던 그녀의 단단한 가면이 처참하게 찢겨나가며 참아왔던 진심이 터져나온 것이다. 태경은 물러서지 않고 그녀의 얇은 양 손목을 단단히 낚아채어 자신의 넓은 가슴팍으로 강하게 끌어당겼다. 흩어진 서류들이 발밑에서 구겨지는 소리와 함께 거친 숨결이 얽히는 찰나 태경은 혜인의 턱을 거머쥐고 그대로 그녀의 입술을 거칠게 집어삼켰다. 그것은 결코 부드럽고 낭만적인 입맞춤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지독한 소유욕과 절망적인 보호 본능이 뒤엉킨 맹렬하고 폭발적인 충돌이었다. 이 위험한 전쟁터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이룰 수 없는 단 하나의 존재가 그녀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각인시키는 잔인하도록 뜨거운 확인이었다.
혜인의 반항적인 몸짓은 자신을 부서질 듯 껴안는 태경의 압도적인 힘과 절박함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양손이 무의식적으로 그의 구겨진 셔츠 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틀어쥐었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두 사람의 맞닿은 입술 사이로 짠맛을 남기며 스며들었다. 이성이 완벽하게 마비될 만큼 깊고 짙은 입맞춤이 숨막히게 이어지던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집무실 문이 부서질 듯 거세게 두드려졌다. 거친 숨을 헐떡이며 입술을 뗀 두 사람 사이로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진호 비서실장의 다급하고 굳은 목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강성민 부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방금 전 윤혜인의 낡은 자취방 문을 강제로 뜯어내고 설계 도면을 찾기 위해 집안을 난장판으로 뒤집어 놓고 있다는 치명적인 보고였다. 두 사람을 감싸고 있던 폭풍 같은 열기가 순식간에 서늘한 현실의 공포로 얼어붙었고 이제 이 거대한 도시 어디에도 그녀가 홀로 안전하게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는 단 한 곳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최진호 비서실장의 다급한 보고가 굳게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온 순간 집무실을 가득 채웠던 뜨거운 열기는 순식간에 잔혹한 현실의 냉기로 얼어붙었다. 혜인의 안전이 더 이상 그녀의 낡은 자취방에서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지자 태경의 깊은 눈동자에는 차갑고 예리한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최 실장에게 보안팀을 출동시켜 난장판이 된 집안을 수습하고 그녀의 모든 짐을 자신의 개인 펜트하우스로 즉각 옮기라고 지시했다. 지문과 홍채 인식의 이중 보안으로 철저히 외부와 단절된 강남 한복판의 최고층 펜트하우스야말로 강성민 부회장의 더러운 손길이 절대 닿을 수 없는 완벽한 요새였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강변북로를 미끄러지듯 질주하는 세단 안에서 혜인은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거칠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켜야만 했다.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을 부서질 듯 안고 입 맞추던 남자의 온기와 이제 완벽하게 그의 통제 아래 놓였다는 숨막히는 현실이 복잡하게 얽혀들고 있었다. 도심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태경의 펜트하우스는 그의 서늘한 성정만큼이나 완벽하게 통제되고 정돈되어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다이아몬드처럼 부서지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발밑으로 까마득하게 펼쳐졌지만 무채색 위주의 광활한 실내는 묘한 고독과 한기가 짙게 배어 있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한 지붕 아래에서 진짜 남편과 아내로 마주하게 된 두 사람 사이에는 낯설고 무거운 긴장감이 맴돌았다. 태경은 그녀에게 넓은 게스트룸을 내어주며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에는 그 어떤 쥐새끼도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건조하지만 확고하게 안심시켰다. 혜인은 자신의 낡은 트렁크 하나가 이 압도적이고 호사스러운 공간 한 구석에 놓인 것을 보며 심한 이질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굳건한 보호막 안으로 온전히 들어왔다는 사실이 벼랑 끝에 서 있던 그녀의 마음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을 서서히 물들이고 있었다. 자정이 훌쩍 넘은 깊은 시각. 낯선 환경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온 혜인은 주방의 희미한 간접 조명 아래에 선 태경을 발견했다. 셔츠 단추를 느슨하게 푼 그는 물 한 잔과 함께 독한 수면제를 삼키려던 참이었다. 낮 동안 완벽한 이성과 권력으로 무장했던 무자비한 최고 경영자의 넓은 등은 오늘따라 유독 지치고 무거워 보였고 만성적인 불면증에 시달려온 위태로운 흔적이 짙게 묻어났다. 혜인은 발소리를 죽인 채 다가가 그의 커다란 손에 들린 약병을 말없이 거두어내고는 주방 찬장 구석에서 유기농 캐모마일 티백을 찾아내 따뜻한 차를 우려냈다. 옅은 노란빛의 온기가 담긴 머그잔을 조심스럽게 건네자 태경은 반항 없이 그것을 받아들고는 조금 놀란 듯 부드럽게 가라앉은 눈길로 그녀를 응시했다. 혜인은 따뜻한 조명이 떨어지는 소파의 한쪽 끝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아
낮에 미처 다 읽지 못했던 두꺼운 고건축 복원 기록들을 무릎 위에 펼쳐들었다. 그 고요하고 따스한 평화는 탁자 위에 놓여있던 태경의 개인 휴대전화가 짧고 진중한 진동음을 내뱉으며 산산조각 나버렸다. 발신자 정보조차 뜨지 않는 전화를 태경이 스피커폰으로 연결하자 수화기 너머에서 특유의 교활하고 여유로운 강성민 부회장의 헛기침 소리가 서늘하게 흘러나왔다. 태경아, 네가 각별히 아끼는 직원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지. 이렇게 허술해서야. 아무리 높은 철성을 쌓아도 가장 약한 틈새부터 무너지기 마련이란다. 그것은 혜인의 집을 난장판으로 만든 배후가 자신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녀가 태경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을 쥐고 흔드는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태경은 곁에 앉은 혜인이 동요하지 않도록 깊고 단단한 시선으로 그녀를 얽매며 자신의 구역에 함부로 개를 풀면 그 대가가 얼마나 처참할지 똑똑히 증명해주겠다고 나직하게 으름장을 놓았다. 전화가 끊긴 후 어둠 속에 가라앉은 그의 까만 눈동자에는 이미 피비린내 나는 무자비한 반격의 계획이 서늘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통화가 남긴 불길한 여운을 뒤로 한 채 두통이 밀려온 태경은 소파의 긴 등받이에 깊숙이 머리를 기대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혜인은 그가 의식하지 못할 만큼 아주 느릿하게 책장을 넘기며 낡은 종이의 부드러운 마찰음을 광활한 거실에 채워넣었고 그 일정한 소리는 마치 백색 소음처럼 팽팽하게 당겨졌던 그의 신경을 서서히 이완시켰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불규칙했던 호흡이 잦아들며 마침내 수면제 없이 얕은 잠에 빠져든 태경의 모습은 상처를 핥는 무방비한 짐승 같았다. 그러나 평온했던 휴식도 잠시. 그의 굳은 미간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지며 굵은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허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고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 곁에 앉아있던 혜인의 작은 손목을 뼈가 으스러지도록 꽉 틀어쥐었다. 형, 안 돼. 10년 전 붕괴하던 지옥의 잿더미 속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한 남자의 처절하게 갈라진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은 새벽의 정막을 찢어발겼다. 지난밤에 끔찍한 악몽이 남긴 짙은 잔해는 새벽 안개가 무겁게 내려앉은 복원공사 현장까지 서늘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강태경은 10년 전 형을 삼켰던 바로 그 붕괴의 환영 속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차갑고 완벽한 통제력을 덧입은 채 현장 시찰을 강행했다. 태양그룹의 명운이 걸린 과거 유적 복원 프로젝트의 최종 반입 및 검수를 앞둔 아침의 공기는 유독 습하고 뼈가 시리도록 차가웠다. 혜인은 안전모를 쓴 채 잿빛 안개 속에서 말없이 지시를 내리는 그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지난밤 무의식 중에 자신의 손목을 부서져라 쥐고 형을 부르짖던 그의 절박한 목소리를 떠올렸다. 자신이 반드시 감춰진 진실을 찾아내어 저 남자를 과거의 지옥에서 구원해내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그녀는 도면과 카메라를 들고 거대한 아치형 돔 구조물 아래로 발걸음을 옮겼다. 현장의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강성민 부회장에게 은밀히 매수된 한 작업자가 메인 비계를 지탱하는 핵심 볼트들을 고의로 느슨하게 풀어둔 채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태경의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붕괴시키고 이사회에서 그를 영원히 끌어내리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숙부의 끔찍한 사보타주였다. 혜인은 돔 내부의 미세한 균열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 철골 비계가 빽빽하게 얽혀있는 가장 위험한 구역의 정중앙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카메라 렌즈에 초점을 맞추며 뷰파인더 너머로 낡은 구조물을 꼼꼼히 살피던 그녀의 귀에 갑자기 둔탁하고 불길한 금속의 마찰음이 찢어질 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거대한 강철 파이프들이 지탱하고 있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도미노처럼 뒤틀리며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기 직전의 찰나였다.
비명이 터져나올 새도 없이 거대한 그림자가 혜인의 시야를 완전히 덮치며 맹렬한 속도로 돌진해 왔다. 시찰 무리와 떨어져 그녀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태경이 머리 위에서 무너져 내리는 수십 톤의 철골을 확인하자마자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뛰어든 것이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혜인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당겨 자신의 품에 빈틈없이 가두고는 무너져 내리는 강철의 비를 향해 자신의 넓고 단단한 등을 완벽한 방패처럼 내던졌다. 귀를 찢는 듯한 폭음과 함께 사방에서 시멘트 가루와 쇳덩어리들이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리며 두 사람을 무겁게 짓눌렀다. 둔탁한 파열음이 태경의 등을 강타하는 순간 그의 거친 숨소리가 혜인의 귓가에서 고통스럽게 두퍼버리는 것을 그녀는 온몸의 감각으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매캐한 흙먼지가 폭풍처럼 가라앉은 잔해 속은 끔찍한 정적으로 뒤덮였다. 혜인이 파들파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을 감싸 안고 있는 거대한 팔을 밀어내려 했지만 태경은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그녀를 지키기 위해 짐승처럼 얼거맨 소나귀의 힘을 절대 풀지 않았다. 찢어진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붉은 피가 혜인의 하얗게 질린 뺨 위로 뚝뚝 떨어지며 서늘한 핏자국을 남겼다. 대표님, 강태경 대표님,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생애 처음으로 통제력을 잃고 짐승처럼 오열하는 혜인의 절규만이 무너진 폐허 위로 처절하게 메아리쳤다. 구급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잿빛 안개를 찢고 달려올 때까지 그의 피 묻은 몸은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녀를 온전하게 보호하는 강철의 요새 그 자체였다. 피비린내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VIP 응급실 앞은 숨막히는 침묵과 무거운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붉게 물든 셔츠를 입은 채 수술실에 닫힌 문만 넋이 나간 듯 바라보고 있는 혜인에게 굳은 표정의 최진호 비서실장이 다가와 피가 묻은 태경의 개인 휴대전화를 말없이 내밀었다. 현장에서 수습된 그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의 액정은 심하게 금이가 있었지만 전송되지 못한 임시 보관함의 메시지 화면만은 섬뜩할 만큼 선명하게 켜져 있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받아든 혜인의 시선이 그가 사고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에게 보내려 했던 문장에 닿은 순간 심장이 그대로 멈춰버리는 듯한 충격이 전신을 강타했다. 10년 전 과거의 진실이 무엇이든 오늘부로 비 오는 날의 계약은 끝났어. 이제부터 넌 내 진짜 아내야. 산산조각이 난 휴대전화 액정 위로 선명하게 빛나던 그 한 문장. 이제부터 넌 내 진짜 아내야 라는 활자가 혜인의 망막에 깊고 시리게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서늘한 백색 형광등 불빛만이 쏟아지는 VIP 병동의 긴 복도는 수술실의 무거운 철문 너머에서 벌어지는 생사의 사투와 완벽하게 단절된 채 잔인하도록 고요했다. 피비린내와 흙먼지가 뒤섞인 자신의 옷가지조차 갈아입지 못한 혜인은 핏기가 가신 두 손을 모아준 채 끝없는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다. 억겁처럼 느껴지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붉은 수술 표시등이 꺼지며 담당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다행히 치명적인 고비는 넘겼지만 무너져 내린 수십 톤의 강철 하중을 맨몸으로 받아낸 탓에 심각한 연부 조직 손상과 다발성 늑골 골절을 입었다는 절망적인 진단이 이어졌다. 혜인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일정한 간격으로 울려 퍼지는 병실 안의 심장, 박동 모니터 소리에 간신히 자신의 위태로운 호흡을 맞추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태경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약물에 기대어 잠든 이틀의 시간 동안 혜인은 단 한순간도 그의 병상 곁을 떠나지 않았다. 창밖의 하늘이 어둠에서 잿빛 새벽으로 다시 눈시린 백야처럼 밝아지기를 반복하는 동안 그녀는 딱딱하고 불편한 보호자용 의자에 웅크린 채 그의 창백한 얼굴만을 집요하게 눈에 담았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시선을 거두면 그가 과거의 차가운 잔해 속으로
영영 사라져 버릴 것만 같은 지독한 강박과 부채감이 그녀의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깊고 짙은 밤의 침묵이 병실을 무겁게 채우고 있던 찰나. 규칙적이었던 산소 호흡기의 마찰음 사이로 미세하게 흐트러진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밀어 올린 태경의 흐릿한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어스름한 은은한 조명 아래 침대 끄트머리에 얼굴을 묻고 웅크린 혜인의 작고 가녀린 등이었다. 그녀는 깊고 지친 잠에 빠져 있으면서도 행여나 그를 놓칠세라 붕대가 감기지 않은 그의 한쪽 손을 생명줄처럼 꽉 틀어쥐고 있었다. 갈비뼈가 부서진 가슴에서 밀려오는 끔찍한 통증조차 그 순간 태경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마취 기운이 덜 깬 무거운 팔을 천천히 들어올려 혜인의 창백한 뺨을 덮고 있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더없이 조심스럽고 애틋하게 쓸어넘겼다. 커다랗고 거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켜내고자 했던 유일한 세계를 향한 무한한 다정함이 깃들어 있었다. 깃털처럼 가벼운 그 온기에 얕은 선잠에 빠져있던 혜인의 어깨가 움찔하며 굳어지더니 이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다. 초점을 되찾아가는 태경의 깊고 새까만 눈동자와 시선이 얽힌 순간 며칠 밤낮을 억눌러왔던 그녀의 방어기제가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혜인은 그 어떤 안부의 말이나 흐느낌조차 내뱉지 못한 채 그저 굵고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쏟아내며 그의 목덜미에 젖은 얼굴을 깊이 파묻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죽음의 공포가 남긴 지독한 트라우마로 인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다. 태경은 상처 부위가 찢어질 듯한 고통을 묵묵히 삼켜내며 하얀 붕대가 칭칭 감긴 두 팔로 그녀의 몸을 부서질 듯 단단하게 끌어안았다. 그의 턱 끝이 혜인의 젖은 정수리에 닿았고 낮고 쉰 목소리가 그녀의 떨리는 귓가에 깊고 무겁게 스며들었다. 형처럼 널 혼자 두고 떠나는 일은 절대 없어. 그 투박하고도 절박한 한마디는 10년 동안 자신을 쫓아매던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어 오직 그녀만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처절한 맹세였다. 혜인이 물기가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들어 그의 선 굵은 턱선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자 태경은 그녀의 뒷목을 감싸쥐고 천천히 입술을 포겠다. 서류상의 거짓된 계약과 오해의 장벽이 완벽하게 허물어진 병실 안에는 오직 서로의 숨결을 깊이 탐하며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숨막히고도 고요한 입맞춤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폭풍 같았던 생사의 갈림길을 지나온 두 사람에게 마침내 찾아온 평화는 더없이 따스하고 완벽해 보였다. 다음날 아침, 창살 사이로 부서져 내리는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받으며 태경이 깊고 안정적인 수면에 빠져든 것을 확인한 혜인은 조심스럽게 맞잡은 손을 빼냈다. 그가 깨어나면 먹일 따뜻한 전복죽을 사오기 위해 가벼운 발걸음으로 병실 문을 나서며 그녀의 입가에는 오랜만에 옅은 안도의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러나 혜인이 병동 복도 끝의 코너를 돌아 엘리베이터로 완전히 사라진 직후 굳게 닫혀있던 VIP 병실의 문이 서늘한 마찰음을 내며 거칠게 열렸다. 지팡이를 짚고 여유로운 걸음으로 조용하고 무방비한 병실 안으로 들어선 강성민 부회장의 한 손에는 그룹의 명운을 뒤집을 섬뜩하고 두꺼운 서류 뭉치가 차갑게 들려 있었다. 잠든 조카를 내려다보는 그의 입가에 지독하게 잔인하고 비열한 미소가 소리 없이 번져가고 있었다. 강성민 부회장이 고요한 VIP 병실 안으로 들어서며 가장 먼저 한 일은 벽면에 걸린 거대한 텔레비전 화면의 전원을 켜는 것이었다. 음소거가 된 화면 위로 붉고 자극적인 긴급 속보 자막들이 쉴 새 없이 전멸하며 아침 햇살이 스며들던 따스한 병실의 공기를 단숨에 잔혹한 핏빛으로 물들였다. 인기척에 무거운 눈꺼풀을 밀어 올린 강태경의 시야에 가장 먼저 꽂힌 것은 태양그룹 CEO의 비밀 안에 10년 전 붕괴 참사 주범의 친딸로 밝혀져라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었다.
뉴스 화면에는 혜인의 낡은 자취방에서 불법으로 빼돌려진 그녀의 개인 신상 자료와 과거 아버지의 재판 기사들이 무자비하게 교차 편집되어 흘러나오고 있었다. 강 부회장은 굳어가는 조카의 침대 위로 들고 온 두꺼운 서류 봉투와 오늘 자조간 신문들을 가차없이 내던졌다. 간밤에 달콤했던 평화와 위로는 탐욕스러운 숙부가 치밀하게 준비해온 파멸의 시나리오 앞에서 종이장처럼 무참히 찢겨나갔다. 네가 그토록 감싸고 돌던 쥐새끼의 정체가 온 세상에 까발려졌구나. 강 부회장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없는 비열한 환희가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침대보 위로 흩어진 기사들을 지팡이 끝으로 툭툭 건드리며 태양그룹의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바닥을 치고 있고 모든 주주와 투자자들이 당장 내 놈의 목을 내놓으라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비아냥거렸다. 조카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그의 태도는 뱀처럼 교활하고 여유로웠다. 부회장은 태경의 분노로 일그러진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보며 품 안에서 반듯하게 접힌 서류 한 장을 꺼내어 이불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이미 태양그룹 최고 법무팀의 꼼꼼한 검토를 끝마친 완벽한 이혼 합의서였다. 그는 이사회 최고 임원들이 당장 오늘 오후에 긴급 회의를 소집했으며 당장 이 서류에 도장을 찍고 이혼을 공식 발표하지 않으면 대표 이사직에서 영구히 해임될 것이라며 서늘한 최후 통첩을 날렸다. 자신의 과거 악행을 영원히 덮기 위해 조카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으려는 포식자의 완벽한 일격이었다. 그러나 부서진 늑골이 폐를 찌르는 듯한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태경의 깊고 까만 눈동자에는 한치의 두려움이나 물러섬이 없었다. 그는 링거 바늘이 꽂힌 손을 거칠게 뻗어 이불 위에 놓인 새하얀 이혼 합의서를 단숨에 낚아챘다. 그리고는 숙부를 향해 단 한 번의 흔들림 없는 시선을 고정한 채 그 두꺼운 서류를 짐승처럼 갈기갈기 찢어 병실 바닥으로 처참하게 흩뿌렸다. 고작 대표이사 자리 하나 지키자고 내 아내를 당신 같은 쓰레기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줄 거라 생각했습니까? 태경의 억눌린 으르렁거림이 병실의 무거운 공기를 날카롭게 베어냈다. 그는 결코 언성을 높이지 않았지만 분노로 굳어진 턱선과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는 그 어떤 고함보다도 압도적인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이 사회가 나를 끌어내리든 그룹이 공중분해되든 상관없으니 윤혜인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당신의 남은 여생을 완벽한 지옥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그의 경고는 처절한 피해 맹세와도 같았다. 같은 시각 막 끓여낸 따뜻한 전복죽을 들고 병실로 돌아오던 혜인은 반쯤 열린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에 발이 얼어붙은 듯 멈춰 서 있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종이 가방을 꽉 틀어쥔 그녀의 귓가에는 바닥을 치는 주가 폭락 소식과 태경을 향한 이사회의 해임 압박,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을 위기 속에서도 오직 자신만을 지키려 모든 것을 내던지는 남자의 묵직한 절규가 낱낱이 파고들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남자의 견고했던 안식처가 다름 아닌 자신의 존재 자체로 인해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잔혹한 언론의 폭풍과 권력 투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은 혜인 자신이었고 태경은 그런 그녀를 품에 안은 채 날아오는 모든 비수와 파편을 온몸으로 대신 맞아내며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녀가 태경의 곁에 머무는 매 순간이 그를 파멸의 늪으로 더욱 깊이 끌어당기는 치명적인 독약이라는 사실이 숨막히는 현실로 다가왔다. 문틈 사이로 눈처럼 하얗게 찢겨나간 이혼 서류의 잔해가 허공에 흩날리는 것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보던 혜인은 끝내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천천히 뒷걸음질을 쳤다. 소리 없이 차오른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창백한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굳게 닫힌 입술을 깨물며 서둘러 복도 끝에 어두운 비상구 쪽으로 몸을 숨겼다. 이 지독한 비극의 굴레를 끊어내고 그를 원래의 완벽하고 찬란했던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창밖으로 무겁게 내려앉은 먹구름을 응시하며 혜인은 주머니에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어
곧바로 자신의 개인 변호사 번호를 눌렀다. 짧은 신호음이 끊어지고 연결된 전화기 너머로 그녀는 물기 어린 목소리를 차갑게 억누르며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금 당장 강태경 대표를 상대로 한 일방적인 이혼 청구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세요. 어두운 비상구 계단에서 일방적인 이혼 청구 서류를 지시하고 돌아온 혜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가 떨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창밖으로는 어느새 짙은 먹구름이 몰려와 서울의 밤하늘을 덮고 무거운 겨울비를 뿌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성민 부회장이 다녀간 이후 팽팽하게 날이 서 있던 병실의 공기는 빗소리와 함께 기묘하게 가라앉았다. 혜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평온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침대 곁으로 다가가 따뜻한 물수건으로 태경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주가 폭락과 이사회의 압박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모든 잔혹한 현실을 문 밖에 철저히 차단해 둔 채 오직 그의 상처를 보듬는 데만 온 신경을 집중했다.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보살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손길은 더없이 조심스럽고 애틋했다. 진통제 기운이 서서히 퍼지며 태경의 굳은 미간이 조금씩 이완되자 혜인은 낮고 나직한 목소리로 과거 건축 현장에서 겪었던 소소하고 우스운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담담하고 다정한 음성은 독한 약물보다 더 깊게 그의 핏줄을 타고 스며들어 날카롭게 곤두서 있던 남자의 이성을 부드럽게 무장해제시켰다. 태경은 부서진 갈비뼈의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가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안도하며 서서히 무거운 눈꺼풀을 닫았다. 잠에 빠져들기 직전까지도 그는 혜인의 온기가 닿은 손길을 놓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한계에 다다른 육신은 깊고 무거운 수면의 심연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그의 고른 숨소리가 고요한 병실을 완전히 채우는 것을 확인한 순간 혜인의 입가에 억지로 머물던 옅은 미소가 그제야 처참하게 부서져 내리며 소리 없는 오열로 변해갔다. 혜인은 그의 커다란 손에서 자신의 작은 손을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빼냈다. 그녀는 낡은 트렁크에 최소한의 짐만을 챙긴 후 다시 침대 곁으로 돌아와 협탁 위에 놓인 하얀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것은 낮에 변호사를 통해 급히 전달받은 자신의 서명이 선명하게 박힌 일방적 이혼 합의서였다. 혜인은 유리가 깔린 차가운 협탁 위에 서류를 반듯하게 올려놓은 뒤 자신의 왼손 약지를 감싸고 있던 백금 반지를 어루만졌다. 3년 전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서 받아 비 내리는 지하 기록실에서 다시 그를 마주하게 만들었던 운명의 굴레였다. 반지를 빼내는 순간 자신의 심장 한 조각을 도려내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이 그 흠집난 반지를 이혼 서류 위로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을 숙여 약기운에 깊이 잠든 태경의 이마에 눈물 젖은 입술을 맞추며 영원한 작별의 온기를 남겼다. 병실을 나서기 직전 혜인의 휴대전화 화면 위로 익명의 조력자로부터 짧고 결정적인 암호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그것은 10년 전 붕괴 사고 현장에서 유일하게 수습되었던 태경의 친형이 남긴 낡은 회중시계의 현재 소재지를 알리는 내용이었다. 아버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그리고 강성민 부회장이 그토록 없애버리려 했던 결정적 진실이 마침내 그녀의 손에 잡힐 듯 다가온 것이다. 혜인은 휴대전화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넣고 미련 없이 병실의 무거운 문을 닫았다.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서늘한 병원 로비를 빠져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고독하고 위태로웠지만 폭풍 속으로 기꺼이 뛰어드는 자의 맹렬한 결기가 서려 있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고 떠나야만 강태경이 살 수 있다면 그녀는 기꺼이 이 차가운 비를 맞으며 모든 온기를 뒤로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창백한 햇살이 비쳐드는 병실 안에서 태경이 무거운 눈을 떴을 때
그의 곁을 지키던 따뜻한 온기는 이미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텅 빈 보호자석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이내 유리 협탁 위에 반듯하게 놓인 하얀 이혼 서류와 그 위에 버려진 흠집난 백금 반지에 차갑게 꽂혔다. 모든 상황을 단숨에 파악한 태경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대신 짐승처럼 섬뜩할 정도로 고요하게 침묵했다. 그는 상체를 일으켜 협탁 위에 놓인 작은 반지를 집어들고는 날카로운 금속이 살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배어나올 때까지 뼈가 으스러지도록 주먹을 꽉 틀어쥐었다. 그의 칠흑 같은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이 아닌 지옥의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무자비한 살기가 서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온 최진호 비서실장을 향해 태경은 핏방울이 떨어지는 손을 숨기지 않은 채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목소리로 지씹듯 명령했다. 당장 차 준비해. 그리고 강성민 부회장의 모든 차명 계좌와 자금줄, 지금 이 시간부로 전부 동결시켜. 피가 배어나는 주먹을 꽉 틀어쥔 강태경의 분노는 비통함을 넘어 잔혹할 만큼 냉혹하고 예리한 이성으로 변모했다. 늑골이 부러진 흉부에서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폐부를 찢어발겼지만 그는 독한 진통제를 마른 입에 털어넣으며 핏자국이 남은 환자복 대신 서늘한 권력을 상징하는 완벽한 검은색 슈트로 갈아입었다. 아내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오명을 뒤집어 쓰고 모든 것을 버린 채 떠났다는 사실은 그가 지난 3년 동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갈고 닦아온 복수의 칼날에 피비린내 나는 완벽한 명분을 쥐어주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병원을 나선 그는 곧장 태양그룹 본사의 최상층으로 향했고 그의 거침없는 등 뒤로는 최진호 비서실장이 지휘하는 거대한 숙청의 폭풍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태경은 임시이사회가 정식으로 열리기도 전에 강성민 부회장의 숨통을 쥐고 있던 핵심 페이퍼 컴퍼니의 차명 계좌들을 모조리 동결시키며 그들의 돈줄을 완벽하게 끊어버렸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도는 대회의실 문을 거칠게 박차고 들어선 태경의 눈빛은 그 어떤 반대나 타협도 허용하지 않는 무자비한 칼날과 같았다. 강 부회장의 수하들인 늙은 임원들이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날 새도 없이 회의실 전면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지난 3년간 태경이 집요하게 추적하고 수집해온 부회장의 횡령과 불법 자금 세탁 증거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태경은 일말의 동요나 감정조차 섞이지 않은 지독하게 건조한 목소리로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과 비리 내역을 하나씩 읊어내려갔고 부회장 측근들의 수족을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썰어버렸다. 수십 년간 태양그룹의 썩은 뿌리에 기생하며 권력을 탐하던 이사회의 기득권 세력들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도 맹수처럼 미소 짓는 젊은 수장 앞에서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조카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그룹을 완전히 장악하려 했던 강 부회장의 오만한 계획은 불과 반나절 만에 처참한 잿더미로 타들어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태경이 이사회에서 피비린내 나는 반격을 단행하는 동안 혜인은 낡은 버스를 타고 서울 외곽의 인적 드문 구도심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녀가 익명의 정보원이 남긴 메시지를 따라 도착한 곳은 시간이 멈춘 듯 낡고 어두운 골목 어귀의 작은 시계 수리점이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말없이 내어준 먼지 쌓인 나무 상자 안에는 10년 전 참혹한 붕괴 화재 현장에서 유일하게 수습되었다는 태경의 친형이 남긴 낡은 은회중 시계가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다. 혜인은 파들파들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금속 시계를 집어들고 후면의 미세한 홈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는 건축학도 시절 태경의 형이 유독 집착했던 특정한 황금 비율의 좌표와 건축 역학 수치를 떠올리며 그것을 다이얼의 암호로 정교하게 조합해 나갔다. 이내 미세한 태엽이 맞물려 돌아가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시계의 무거운 뒷면이 부드럽게 열리자 그녀는 억눌렀던 숨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다.
복잡하게 얽힌 좁은 톱니바퀴들 사이에 빈 공간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것은 새끼손가락 한 마디보다도 작은 구형 마이크로필름 한 롤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무너진 건물의 원래 설계도가 아니라 철근과 핵심 자재가 얼마나 악의적으로 축소되고 빼돌려졌는지를 증명하는 명백한 원본 데이터이자 아버지가 죽음을 무릅쓰고 숨기려 했던 참사의 진짜 원인이었다. 마침내 아버지의 결백과 강 부회장의 끔찍한 살인 행각을 밝혀낼 완벽한 증거를 찾아냈다는 환희도 잠시였다. 혜인이 그 작고 결정적인 필름을 꽉 쥐고 시계 수리점을 나섰을 때 노란 가로등 불빛만이 스산하게 명멸하는 좁고 습한 골목길 양끝은 이미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로 빈틈없이 막혀 있었다. 이사회의 몰락을 직감하고 최후의 발악으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강 부회장이 급파한 사냥개들이었다. 사내들이 섬뜩한 흉기를 꺼내들고 포위망을 좁혀오자 혜인은 마이크로필름을 품에 단단히 안은 채 뒷걸음질을 쳤지만 더 이상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는 퇴로는 없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골목길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사내들의 등 뒤로 맹렬하고 거친 배기음을 뿜어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친 듯이 돌진해오며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귀를 찢는 타이어 마찰음과 눈부신 상향등이 좁은 골목 전체를 집어삼키자 당황한 괴한들이 주춤하는 사이 운전석의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렸다. 부러진 늑골의 고통 따위는 완전히 지워버린 듯 짐승 같은 속도로 차에서 튀어나온 강태경이 단단한 강철 3단봉을 무자비하게 휘둘러 혜인에게 다가가던 사내의 무릎을 단숨에 박살내버렸다. 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사내를 얼음장처럼 차갑게 밟고 지나가 공포에 질려 굳어있는 혜인의 허리를 낚아채어 자신의 넓고 단단한 가슴팍으로 강하게 끌어당겼다. 폭풍을 뚫고 온 듯 흐트러진 피 묻은 소매 사이로 그녀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듯 부서질 듯 대야맨 태경이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섬뜩하도록 짙어진 눈동자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짓씹듯 속삭였다. 내가 말했지. 다시는 내게서 도망치지 말라고. 가로등 불빛이 명멸하는 습한 골목길. 강태경의 단단하고도 거친 품에 안긴 혜인은 그의 규칙적이고 묵직한 심장 박동을 온몸으로 느끼며 파들파들 떨리던 숨을 간신히 진정시켰다. 핏자국이 얼룩진 셔츠 차림으로 자신을 부서질 듯 준자맨 그의 깊은 눈동자에는 그 어떤 절망이나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았다. 혜인은 그의 젖은 재킷자락을 생명줄처럼 쥐고 있던 손을 천천히 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낡은 회중시계와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마이크로필름을 그의 넓은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것은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던 아버지의 피눈물이었고 태경을 지옥 같은 죄책감에 누참해었던 끔찍한 과거를 산산조각낼 유일하고도 완벽한 무기였다. 태경은 작고 차가운 필름을 거머쥔 채 혜인의 창백한 이마에 깊고 서늘한 입맞춤을 남기며 이제 이 지긋지긋한 악몽을 영원히 끝내버리겠다는 처절하고도 묵직한 결의를 다졌다. 다음 날 오전 태양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과 탐욕이 뒤엉킨 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정기 주주총회 겸 긴급 이사회가 열린 이 거대한 권력의 성전에서 강성민 부회장은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상석에 여유롭게 앉아 있었다. 전날 밤 자신이 보낸 사냥개들이 연락 두절이 된 것은 불길했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 태경의 아내가 10년 전 참사의 주범인 기술 설계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까발려진 이상 조카의 몰락은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었다. 부회장의 수하인 한 임원이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기업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강태경 대표이사의 해임안을 공식적으로 상정하려는 찰나였다.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육중한 참나무 문이 귀를 찢는 듯한 마찰음과 함께 거칠게 양옆으로 활짝 열려 젖혀졌다.
형광등 불빛이 쏟아지는 회의실 입구에 우뚝 선 것은 이미 병실에서 모든 권력을 잃고 쓰러져 있어야 할 강태경과 철저하게 짓밟혀 쫓겨났어야 할 윤혜인이었다. 두 사람은 마치 완벽하게 세팅된 전장의 지휘관들처럼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짙은 수트 차림으로 당당하게 파도처럼 일렁이는 이사진들의 경악 어린 시선을 가르고 걸어 들어왔다. 태경의 걸음걸이는 부러진 늑골의 고통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압도적이고 위압적이었으며 그의 곁에 선 혜인 역시 더 이상 도망치는 사냥감이 아닌 진실의 심판자로서 서늘하고 기품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강 부회장의 여유롭던 입가에 걸린 미소가 일순간 보기 흉하게 일그러지며 지팡이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태경은 상석을 차지하고 있는 숙부의 곁으로 다가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맹수와 같은 거침없는 태도로 회의의 주도권을 단숨에 빼앗았다. 최진호 비서실장이 회의실 전면의 거대한 스크린 시스템에 혜인이 찾아낸 마이크로필름의 복원 데이터를 연결하자 10년 전 태양그룹을 뒤흔들었던 참사의 진짜 얼굴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화면에는 태경의 형이 작성했던 완벽한 원본 설계도와 강 부회장의 지시로 철근과 핵심 자재가 무자비하게 축소된 조작된 도면이 낱낱이 교차되며 떠올랐다. 이어서 부회장이 당시 안전검사관들을 매수해 고의로 비계의 지지대를 약화시켰다는 정황이 담긴 비밀 자금의 해외 송금 내역과 녹취 기록이 회의실 전체를 처참하게 울려 퍼졌다. 자신의 조카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모든 끔찍한 죄악을 아무 죄 없는 말단 기술 설계장에게 뒤집어 씌운 극악무도한 살인마가 바로 강성민 부회장 본인이었다는 명백한 증거 앞에 이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찬물 끼얹은 듯 얼어붙었다.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파멸의 증거들이 쏟아지자 부회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을 쳤다. 그 순간 타이밍을 맞춘 듯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날선 눈빛에 지능범죄수사대 요원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들이닥쳤다. 권력의 정점에서 태양그룹을 집어삼키려 했던 강성민 부회장의 두 손목에 차갑고 무거운 은빛 수갑이 채워지는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신병원에서 서서히 무너져가던 혜인의 아버지가 마침내 완벽하게 명예를 회복하는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 혜인은 지팡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비참하게 끌려가는 강 부회장의 뒷모습을 보며 핏기가 가시도록 꽉 쥐고 있던 두 손의 힘을 천천히 풀고 길고 뜨거운 숨을 토해냈다. 그녀를 짓누르던 깊고 어두운 족쇄가 완벽하게 부서져 내리고 마침내 찾아온 눈부신 정의의 성취였다. 모든 혼란과 아우성이 회의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태경의 세상은 오직 자신의 곁에 서 있는 혜인 한 사람만을 향해 고요하게 멈춰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난 시간 동안 자신보다 더 큰 상처를 짊어지고 싸워온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를 응시했다. 무겁고 서늘했던 그의 눈매가 이내 부드럽게 풀리며 깊은 안도감과 무한한 애정이 담긴 옅은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다. 아무런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태경은 혜인의 작지만 단단한 손을 찾아 자신의 커다란 손으로 더없이 다정하고 굳건하게 맞잡았다. 수많은 임원의 경악과 술렁임이 쏟아지는 회의실의 왁자지껄한 소음들을 등진 채 두 사람은 얽힌 손을 단 한 번도 놓지 않고 시끄러운 권력의 성전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서울의 하늘은 지난 10년의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완벽하게 빠져나온 듯 구름 한 점 없이 시리도록 푸르고 청명했다. 태양그룹을 단숨에 집어삼키려 했던 잔혹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마침내 따뜻하고 평온한 햇살만이 내려앉아 있었다. 10년 전 지옥 같은 붕괴 사고로 멈춰섰던 과거 유적 복원 프로젝트는 마침내 그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옛 모습을 완벽하게 되찾은 채
서울 도심 한가운데 굳건하게 우뚝 섰다. 그것은 평생을 바쳐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낸 혜인의 아버지가 마침내 되찾은 명예이자 오랫동안 태경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던 친형의 숭고한 유지를 완벽하게 이루어낸 눈부신 결실이었다. 재판을 통해 강성민 부회장의 모든 추악한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며 그는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혜인의 아버지는 이제 끔찍한 망상과 공포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쾌적한 교회 요양원 1인실에서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한 얼굴로 다가올 봄을 기다리고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끔찍했던 밤, 혜인이 그의 곁을 떠나며 병실 협탁 위에 남겨두었던 일방적인 이혼 합의서는 일찌감치 태경의 손에 의해 무참히 찢겨져 파쇄기 속으로 영원히 사라진 지 오래였다. 모든 오해와 족쇄가 풀린 지금, 복원된 붉은 벽돌의 옛 건물 옥상 정원에는 맑은 새소리와 기분 좋은 봄바람만이 부드럽게 머물고 있었다. 혜인은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는 서울의 화려한 전경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과 방어 기제로 무장한 채 도망칠 준비를 해야 했던 그녀의 작은 어깨는 이제 깃털처럼 가볍고 편안해 보였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흩어놓을 때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하고 규칙적인 구두 발소리가 옥상의 평화로운 정막을 기분 좋게 갈랐다. 혜인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넓고 단단한 남자의 가슴이 그녀의 등을 빈틈없이 감싸 안으며 따뜻한 체온을 나누어 왔다. 태경이었다. 언제나 서늘한 권력자의 굳건한 갑옷 같았던 무채색의 완벽한 수트를 벗어 던지고 한결 부드럽고 여유로운 화이트 셔츠 차림의 그가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턱을 묻어왔다. 그의 깊고 짙은 샌다루드 향기가 봄바람을 타고 혜인의 온몸을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안식처를 만들어냈다. 태경은 아무런 말 없이 그녀의 얇은 허리를 단단하게 감싸 안은 채 난간 위에 놓인 혜인의 왼손을 조심스럽게 끌어당겨 자신의 커다란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길고 섬세한 손가락이 혜인의 약지에 끼워져 있는 낡고 미세한 흠집이 난 백금 반지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3년 전 얼굴조차 모르는 서류상의 아내에게 비서실을 통해 기계적으로 보내졌던 이 차가운 금속고리는 두 사람을 비 내리는 무거운 지하 기록실로 이끌었고 생사를 넘나드는 지독한 폭풍 속에서 서로를 지켜내는 가장 강인한 생명줄이 되어주었다. 깊은 오해 속에서 시작된 가짜 결혼의 증표였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떤 진짜 반지보다 더 무거운 희생과 보호를 증명해낸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낡고 상처투성이인 계약의 증표는 제 역할을 완벽하게 다하고 영원한 휴식을 취할 때가 되었다. 태경은 혜인의 손가락에서 그 흠집난 백금 반지를 아주 천천히 빼내어 자신이 미리 준비해온 짙은 남색 벨벳 상자 안에 더없이 조심스럽게 갈무리했다. 차가운 백금 반지가 빠져나가고 잠시 허전해진 혜인의 손을 태경은 자신의 온기로 꽉 쥐어주었다. 그리고 상자의 뚜껑을 덮은 그는 다른 주머니에서 또 다른 작은 상자를 꺼내어 열었다. 따스한 햇살을 받아 영롱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태경이 직접 수많은 밤을 세워가며 스케치하고 최고급 세공을 의뢰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화려하지만 결코 과하지 않은 투명하고 견고하게 깎인 그 다이아몬드는 지난날 두 사람이 겪어내야 했던 모든 피눈물과 상처를 투명하게 씻어낸 채 변치 않을 굳건한 미래를 상징하는 듯 했다. 태경은 무릎을 꿇거나 요란하고 화려한 이벤트를 벌이는 대신 언제나 그랬듯 지독히 다정하고 묵직한 손길로 혜인의 텅 빈 약지에 자신이 만든 새로운 반지를 부드럽고 단호하게 밀어 넣었다. 완벽하게 그녀의 손가락에 맞춘 듯 감기는 눈부신 반지를 내려다보며 혜인의 맑은 눈동자에 벅찬 감동의 물기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다정하게 훔쳐낸 태경이 그녀의 귓가로 몸을 숙여 낮고 깊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비 내리는 밤의 계약은 이제 끝났어. 내 진짜 인생에 온 걸 환영해. 윤혜인. 그 덤덤하고도 묵직한 고백은 과거의 지옥을 온몸으로 견뎌낸 두 사람이 마침내 도달한 가장 눈부신 구원이자 서로를 향한 영원한 평온을 약속하는 완벽한 맹세였다. 혜인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자신을 굳건하게 감싸 아는 태경의 단단한 팔 위에 두 손을 포개어 올렸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눈부시고 눈물겨운 미소로 그에게 화답했다. 더 이상의 숨겨진 비밀도 차가운 서류상의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 맑고 투명한 하늘 아래서 태경이 그녀를 천천히 돌려세워 부드럽게 입술을 포겠다. 눈부신 태양빛이 두 사람의 얽힌 실루엣 위로 찬란하게 쏟아져 내렸고 서울의 평화로운 정경을 품은 옥상의 풍경이 마치 한 편의 영화 마지막 장면처럼 느리고 고요하게 멀어지며 영원한 치유와 사랑의 마침표를 찍었다.